네, 검찰이 어제 오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귀가 중이던 여대생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20대 남성에게인데요. 김단미 기자, 그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본 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4월 18일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부산 남구의 한 주택가에서 그 주차된 차량에서 그 아래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여대생은 그 차량 아래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당시 이미 숨을 거뒀었고요. 그래서 경찰이 현장 CCTV를 통해서 보니까 어떤 남성 하나가 이제 유력 용의자로 지목이 됐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여대생을 뒤따라가다가 공격을 한 다음에 그 목을 조르고 말이죠. 핸드백을 챙겨서 도주하는 장면이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네. 김단미 기자 대신에 강 변호사님이 잘 대답을 해주셨는데 위원님 16시간 만에 범인이 검거됐다면서요? 그런데 이웃 주민이었다면서요? 아주 충격이었습니다. 네. 이게 결국 그 범인을 검거해봤더니 이 여대생이 살고 있는 집으로부터 약 한 400m 정도 떨어진 주택에 살고 있는 남성이었고요. 나이는 25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강도 살인 등의 혐의로 경찰은 긴급 체포를 했고요. 총 검거하는 데는 16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남성 피해 여대생만 노린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CCTV 영상 함께 보시면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범행 시도는 사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새벽 바로 남성이 범행을 저지르기 바로 직전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남성 성큼성큼 앞서가는 여성의 뒤를 쫓고 있는데요. 이 여성 바로 피해 여대생이 아닌 다른 여성인 겁니다. 수상한 낌새를 느낀 여성이 뒤돌아보자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아무 일도 아닌 척 딴짓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신데요.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하자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는 겁니다. 몇 분 뒤 핸드백을 든 피해 여대생을 쫓는 남성의 모습 보이시죠? 잠시 뒤 이 남성 손에는요, 피해 여대생의 핸드백이 들려 있습니다. 범행 성공에 신이 난 걸까요? 핸드백을 들고 흔들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네, 정말 섬뜩한데요. 결국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모두 범행 대상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CCTV 내용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사실은 피해자 이외에도 다른 여성들을 미행을 해서 따라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지금 이 사건 이외에도 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굳이 금품이 목적이었다면 저렇게 살해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앵커께서 말씀하시는 네. 그 의문 내용은 아마 수사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걸 겁니다. 네. 단지 금품을 갈취하고자 했다면 저 여성 충분히 제압이 됐고요. 네. 그 상태에서 핸드백 뺏어가지고 가면 고만이거든요. 일단 그렇죠. 기절한 상태라면 네. 구태여 살해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요.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는 이 범인의 어떤 이 진술, 변소 내용에 의거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저게 단지 강도 목적이었느냐. 네. 여성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목적도 있다가 여건이 아마 허락지 않아서 그 부분은 실행하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 뭐 성범죄 증거가 나온 건 나온 아니죠? 거는 아닙니다.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또 이상한 게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다시 한번 범행 현장을 방문한다면서요? 그게 네, 맞습니다. CCTV에 포착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네. 충격을 주었던 사건인데요. 이 사람은 그렇게 살해하고 나서 집에 핸드백 가지고 갔잖아요. 네. 그 이후에 새벽에 다시 한번 범행 현장에 방문을 해가지고 그 여성을 한번 들여다보는 그 장면이 CCTV에 나오거든요. 무슨 심리? 네, 제 생각은 네.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목을 조르다 보니까요. 네. 여성이 실제로 숨을 거뒀는데 혹시 기절한 상태에서 깨어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나 혹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와서 한번 확인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망 여부를. 예. 네, 너무나 잔인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변호사님 그런데 체포 당시에는 범행을 부인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끔찍한 사건인데요. 체포 당시에는 범행을 강력히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피해자의 어떤 혈흔이 자신이 입은 바지에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인정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당신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진술을 거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보니까 자신이 살던 주택에서 이제 그 체포가 돼요. 네. 도망도 안 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인데 어쨌든 강도 전과라든지 네. 성폭행 전과라든지 이런 전과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성폭행 전과도 있었군요. 어쨌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되고 다음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도 그 뻔뻔함이 이어진다면서요.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네. 혐의를 일부러 인정을 하면서도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도 일단은 인정은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의 심신미약 상태였다라는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심신미약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사형을 어제 구형한 거죠. 네,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다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이렇게 살인까지 금전을 노리다가 살인까지 저질러 놓고는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형이라는 중형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변호사님, 물론 저렇게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보통 한 명을 살해한 사건으로는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경우가 잘은 없다고 그렇죠. 들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검찰이 사형을 이렇게 구형한 이유는 뭘까요? 글쎄 검찰이 네. 사형을 구형하는 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 사건을 보면요. 지금 무작위로 어떤 대상을 갖다 특정한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네. 이렇게 이거는 극단적인 인명 경시. 네.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강도살인이죠. 네. 이걸 갖다가 이제 중대 범죄 결합 동기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동기, 중대 범죄 결합 동기가 되면 네. 체하가 23년, 무기 이렇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사형까지 이제 양형에서 가능하거든요. 대법원 이제 양형위원회가 정한 네. 그런 어떤 그 양형의 폭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범죄는 그야말로 사실은 여기서 지금 뭐 금품을 노렸다고 하지만 금품을 꼭 노렸는지도 분명치 않아요. 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는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형을 구형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네. 사실 이 남성은 지금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법원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사형까지 선고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세요? 근데 심신미약인 사람이 저렇게 멀쩡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그렇게 또 금품을 뺏어갈 수 있나요? 여기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을 정도로 네. 술을 먹었다면 그야말로 인사불성이 돼야 되는 걷지 겁니다. 못할 정도로? 네, 안 됩니다. 이거. 네. 그렇군요. 어쨌든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사형을 선고할지 지켜보겠습니다.